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둑이 붕괴된 경주 산대 저수지 피해 복구 작업이 오늘부터 본격화된 가운데 이번 사고가 인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청 공사에 따르면 산대 저수지는 지난달 실시한 정기 검사에서 붕괴가 우려될 시 내려지는 안전등급 D단계로 진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1964년 축조돼 저수지의 평균 수명인 50년이 육박했지만 규모가 작아서 5년 만에 한 번씩 받는 정밀 진단 대상이 아니라서 축조 이후 한 번도 정밀 진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저수지 붕괴로 인근 주택과 상가 6동, 차량 1대, 농경지 1.5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한동안 4월답지 않게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은 기온이 성큼 올라서 모처럼 봄 기온이 무심 풍겼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봄이 찾아온 팔공산 순환도로.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벚나무 가지가 터널을 이뤘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어울려 하얀 꽃잎이 더욱 화사한 자태를 뽐내고 꿀을 모으려는 벌들도 꽃잎으로 분주히 모여듭니다. 가족, 연인끼리 야외로 나선 사람들의 옷도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심술궂은 꽃샘추위 때문에 더디게 오는 봄을 놓칠세라 연신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팔공산은 기온이 낮아 도심보다 다소 봄꽃이 늦게 피는데요. 한동안 쌀쌀한 날씨에 움츠렸던 시민들도 오늘은 봄 기운을 만끽했습니다. 계속 추웠었잖아요. 또 겨울옷도 다시 꺼내 입고 이랬었는데 이제 봄이 오는 거 봄이 좀 늦은 감이 있죠. 생각보다는 꽃들이 많이 활짝 피지 않았는데 그래도 가격들이 같이 나오니까 좋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이번 주 들어 가장 포근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봄 기운도 잠시 내일은 새벽부터 5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 오늘보다 기온이 4, 5도가량 떨어져 다시 평년 기온을 밑돌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네, 올가을이면 대구 신서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관련 기업의 입주가 시작됩니다. 하드웨어 분야의 추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관련 부처의 업무가 나뉘어져 있어서 과연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성훈 기자입니다. 첨단 의료 복합단지의 주된 업무는 의료기기 개발과 신약 개발, 두 분야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와 신약 개발 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두 기관의 수감 부처가 하나가 아니라 둘로 나누어져 있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모두 보건복지부 관할이지만 기업 지원금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 기관입니다. 담당 부처가 일원화된 기관에 비해 정부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두 센터는 올해 정부 R&D 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같이 성공하려면은 일관되게 부처가 같은 목적으로 같은 시기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확보 못된 예산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 노력이 몇 배나 더 필요하고 공동 전략 수립이나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힘들어질 것은 뻔히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의 사업단으로 꾸려가지고 통합적 관리를 해줘야 제대로 진행이 되지 세 개 부처로 나누어져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 좀 챙겨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번에도 또 상임위가 열리게 되면은 이 문제를 제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센터들의 첨복단지 입주가 불과 반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 첨단의료 복합단지의 성패를 좌우할 기업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 네, 내일 열리는 2013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로 인해서 구간별로 교통이 통제됩니다. 이번 대회 풀코스는 국채보상운동 기념문 공원을 시작으로 청구 내거리, 신천 내거리, 대구역 내거리, 감삼역을 거쳐 반월당 내거리, 범어 내거리 등 도심 주요 도로를 통과합니다. 마라톤 코스 구간을 운행하는 81개 노선 시내버스 1,080여 대는 경로를 일시 조정해 다니도록 합니다.
또 대구은행역에서 드랑길 삼거리 구간에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 반까지 무료 순환버스 넉 대를 배치해서 7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인천과의 경기에서 1대3으로 패하며 시즌 첫 승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대구는 전반 20분 수비 뒷공간이 뚫리며 인천에게 선취골을 내줬고 내리 2골을 더 내준 뒤 후반 29분 인천 이윤표의 자책골로 한 점을 만회하는 데 그치며 결국 1대3으로 경기를 내줘 시즌 3패째를 기록했습니다. 3무 3패로 하위권에 처진 대구는 다음 주 전북과 서울을 상대로 쉽지 않은 원정 2연전을 앞둬 첫 승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대구시 북구의 한 아울렛 매장에서 생후 13개월 된 남자아이가 에스컬레이터 밑바닥에 손가락이 끼면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현재 병원에서 손가락 접합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업체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방크는 청소년 210명을 대상으로 제3기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 발대식을 갖고 관련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앞으로 독도와 대한민국 역사의 오류를 찾아내 전 세계에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외국인에게 독도와 동해에 대한 자료를 홍보하는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야간 관광 프로그램인 신라 달빛 기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신라문화원은 오늘 첨성대와 반월성, 김유신 장군 묘 등을 순회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토요일에 신라 달빛 기행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라 달빛 기행은 경주의 주요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등불을 들고 탑돌이를 하는 것으로 지난 2003년부터 1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김 씨에 대한 정보를 5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제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 몸에 난 상처 등을 감안하면 강제로 성폭행을 한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중순 부인이 자녀들과 중국 여행을 간 틈을 타 술 취한 상태에서 처제의 집을 찾아가 처제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주시가 수학여행철을 맞아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경주시는 위생점검반을 동원해서 이번 한 달 동안 유스호스텔과 리조트, 청소년 수련시설 등 대형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점검과 지도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식품과 영업 종사자의 위생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친절 교육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